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실무자로 지목이 됐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에 구속이 됐습니다. 이제 검찰의 수사가 양승태 사법부의 최고위층 인사들을 직접 겨냥하는 모양새인데요. 검찰의 칼끝이 과연 어디까지 향하게 될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은 판사 출신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그리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하셨죠. 여상원 변호사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사건 사법농단이라고 불립니다. 사법거래 의혹, 어떤 의혹들이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이 네. 자신의 역점 사업이죠. 상고법원 설치. 요걸 위해서 그 청와대 전 박근혜 대통령과 어떤 모종의 딜을 하기 위해서 예. 하급심 법원 판사들의 재판에 관여했다. 요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예. 그다음은 또 그 외에도 대법원장이 예산 전용 무슨 그 대법원장 공관을 갖다가 고치기 위해서 네. 국회에서 10억 원밖에 통과 안 된 예산을 갖다가 16억 9천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재판 업무 지원비 이런 걸 그 전용해서 인테리어 공사 등에 썼다. 이런 한 몇 가지 점이 있습니다.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서 기획하고 실행을 했다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예, 그것도 있는데 예, 그건 너무 좀 창피해서 좀 말씀드리기가 못합니다. 역시 뭐 같은 뭐랄까요, 뭐 판사 출신으로서 좀 그렇죠. 비애감을 느껴가지고 예. 뭐 나중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긴 하겠습니다만 많은 감정이 예. 오고 가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구속의 의미를 좀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으신데요. 일단 법원행정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원래 법원행정처라는 게 이제 법관들은 재판만 해야 되니까 네. 여러 가지 물적, 인적 시설을 갖다가 이렇게 정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요 어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회사로 말하면 총무과 역할을 하는 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대법원장이 이 인사 행정권을 갖다가 인사 예산권을 갖다가 이렇게 행사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좀 똑똑한 판사들이 좀 필요하다. 네네. 이래서 이제 이 일선 판사 중에서 연수원 나온 사람 유수한 사람들을 법원 행정처로 불러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나중에 거의 대법관이 되거나 법원의 아주 요직을 차지하게 되는 뭐 우리가 소위 속된 말로 성골 진골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 성골 판사들이 여기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법원장의 어떤 어떻게 충복이 된다고 그럴까 이런 말 쓰면 조금 어폐가 있지만 대법원장의 의중을 아주 잘 헤아리게 되는 기관이 되어버렸죠. 원래 취지에 조금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지금의 실세다라고 보면 되는 거였군요. 실세 중에 실세죠. 그렇군요. 예. 이번에 구속영장 발부되기까지 검찰 측하고 임 전 차장 측의 논리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임 전 차장이 했던 말, 뭐 지금까지는 재판 거래는 꿈도 못 꿀 일이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가 되어 왔는데 임 전 차장은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했지만 유죄로 볼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 전 차장 이야기는 어떤 재판에 관해서 그 수석 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 통해서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이런 과정을 알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취합해서 이걸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보고한 사실이 있지만은 재판에 직접 관여해서 이 결론을 이리 바꿔라 저리 바꿔라 그래 하는 것은 전혀 없고 그다음 판사들에 대해서 우리법 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 연구회라는 데 있죠. 거기에 모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상고법원을 반대하고 그리고 대법원장 인사권을 제약하자 이런 많은 주장을 했거든요. 이런 모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본 사실이 있지만은 그런 견해를 발표했다고 해서 소속 판사들을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사실이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일단 검찰 측은 그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반대로 주장하고 있죠. 예, 법원의 판결은 어땠습니까? 법원의 판결 중에 대부분은 아까 임종헌 차장 말한 대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미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대법원에서 어떤 연구관을 통해서나 아니면 행정처 간부 판사들을 통해서
재판부에다가 의견을 전달을 하기는 했어요. 네. 그것도 아주 부적절하죠. 그러면 그 의견을 전달받는 법관으로서는 심리적 압박감을 안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부족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제일 문제는 그 일제 강용 노동 징용자들 사건 판결이 사실 예전에 관례대로 한다면 한번 파기됐다가 고등법원 내려가서 다시 올라왔거든요. 네네. 그러면 즉시 결론이 날 수 있는 게 5년 이상 이게 그 결론을 못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일제 강용 징용자들 이 부분 판결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당히 신경을 쓴 부분입니다. 그 대일 관계에 관련해서. 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이건 아주 좀 사법권의 독립을 직접 침해하는 문제가 아니냐. 이거는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을 바꿨을 수도 있다. 그런 의혹이 좀 짙다고 본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사실 그동안에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연구관. 그런데 이번에 발부가 됐습니다. 이게 해석이 다양하더라고요. 유해용 수석재판연구관이었죠. 예. 수석재판연구관은 이 판결에 대법원장이 관심을 둔 사건 판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보고서를 재판연구관들이 쓰거든요. 네. 이런 걸 취합해서 보고한 정도니까 재판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 사후적으로 어떤 그 보고를 하고 이런 건 있지만, 근데 임종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관의 인사나 예산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네네. 물론 최종적인 책임은 대법원장이지만 처장, 차장을 통해서 이렇게 인사 예산에 관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때문에 임종원 차장의 역할은 이 재판 관여에 직접적이다. 이런 취지에서 영장이 발부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정말 의혹의 최정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나요? 긍정적이라게 뭐한데, 네. 전 대법원장의 지시가 없으면 이렇게 처장, 차장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처라는 건 대법원장을 갖다 보조해서 예산 인사권을 행사하고 전국 법원의 행정을 통할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종원 차장이 구속됐다는 거는 결국은 이 임종원 차장을 어떻게 보면은 밑에서 지시를 따르는 사람인데, 네네. 결국 그 지시를 한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저는 처장이나 그 당시 처장 고영한 처장하고 몇 분이 계시죠. 그다음에 양 대법원장까지도 이게 참 칼날이 향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임종원 차장이 구속이 안 됐으면 모르지만 구속이 된 마당에 네. 이분들에 대한 사법 처리도 지금 아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방금 제가 긍정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여러 언론에서 왜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그동안은 계속 구속영장도 기각하고 압수수색도 기각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좀 법원이 이젠 좀 정신 차리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알겠습니다. 한 부분이 있고, 또 반대로는 꼬리 자르기가 아닐까라고 의심을 품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이게 꼬리가 너무 크죠. 법원 행정차장이면 다음 대법관 후보입니다. 유력한. 네. 그런데 이 임종원 차장을 이렇게 구속시키고 처리하면서 네. 전 대법원장을 그냥 둔다는 건 꼬리 자리가 될 수가 없죠. 거의 몸통의 한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임종원 차장은. 꼬리라고 보기에는 몸통이 가깝다. 꼬리라고는 볼 수 없죠. 꼬리라고 보려면은 저 행정처에 여기 아주 밑에 판사도 있거든요. 평판사도. 왜냐하면 법원 행정차장은 거의 법원장급입니다. 네네. 예, 근데 할 수도 있는데 법원장급을 이렇게 구속시킨다는 거는 이때까지 사법 역사상 이번에 처음이죠.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든가 이제 의혹의 정점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이제 높아졌는데 최정점은 어디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 전 대법원장이죠. 조심스럽게 정치권 쪽도 언급이 조금 되고 있어서요. 글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의문이 많이 제기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양승태 대법원장이 스스로 그 상고법원 설치를 해서 딜을 하고자 한 뭐 그거는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재판에 관여해달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는 없는 것 같고 그 양 대법원장도 제 생각에는 자기가 어떻게 되더라도 이 부분은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래를 시도했다라는 부분 정도까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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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판사 재직 시절에 책임 있는 자리에 계셨던 분이시잖아요. 사건 보시는 소회가 앞서도 좀 창피하다라는 얘기도 하셨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예. 사법부가 무너졌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법원에 있을 때 재판할 때는 뭐 그렇게 많이 못 느꼈는데 예. 이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법원이 무슨 외압이라든가 판사들이 돈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닌가 의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판사 출신으로서 그렇지 않다. 판사들이 양심에 따라 재판하지 누가 돈 준다고 그리고 어떤 외압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했는데 네네. 이런 분들이 왜 생기냐 하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결론하고 다른 게 워낙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 이분들은 생각이 만날 한 이야기가 우리보다 더 센 변호사를 썼다. 또는 뭐 정치 국회의원이 을 받았다고 많이 의심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면서 봐라. 그렇죠. 이렇게 그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사법부의 판결은 이제 신뢰를 받기 힘들죠. 이제 또 신뢰를 되찾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